져야 돼요. 아까 그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보전 등기는 손도 못 대요. 자, 이번에 4번에 공동소유 등기 줄 쳐놔봐요. 공동소유 등기. 자, 공동소유 등기. 자, 1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에 토지 합의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봐요. 합의라는 거. 그럼 1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요 이야기하면 꼭 무슨 이야기예요? 만남을 이야기하잖아. 만남. 무슨 만남이 있어요? 우연한 만남, 우연적 만남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필연적 만남이 있죠.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 뭐예요? 이게 공유야, 공유. 우연히 만난 거, 공유. 자, 필연적 만남이 이게 뭐예요? 합의야.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우연적 만났으니까 공유는 인적 결합자가 약해, 취약해? 약하고 취약하죠. 이거는 반대해서 가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필연적 만남이니까 어때요?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이 말은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만남이 뭘까요? 그럼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 어떠한 목적? 그러면 저기 한번 가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문제집을 한 열 몇 건을 푸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3인이 만나서 그때는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합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합의의 줄임말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합서적 소유라는 거야. 합서적 소유. 이게 뭐예요? 합유가 되는 거야.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이게 손 숫자야.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봐봐요. A라는 사람이 합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어. 전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B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그럼 C가 손을 대고 있어.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더라.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뭐라고 표시만 하면?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의 지분, 그러면 작년에도 출제된 게 이 지분이죠. 합의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어때? X. 지분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또 하나는 봐봐요. 이게 아버지야.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손하고 같아, 달라. 그러면 다르죠? 그럼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 중 가까울 중 누가 사망했대? 을이 사망했대. 을이 사망했대. 그러면 그 밑에다 써놔요. 상속 X라는 거네. 자, 만약에 상속이 된다면 이전 등기야. 상속이 안 되니까 변경 등기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자 봐봐요. 특약이 없는 한 갑이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 명인 뭐예요? 변경 등기라는 거야. 변경이 포인트야. 변경이. 그러면 요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야. 조심해야 돼요. 자,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봐요. 합의자 2인 중에 2인이었었어요. 2인이 한 사람이 더 추가돼서 3인이 추가됐어요. 3인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예요? 변경 등기예요? 아니죠. 변경 등기 하잖아. 그러면 써봐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박스를 하나 써놔요. 원래 변경은 무슨 변동이죠? 객체 변동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2인이 몇 인으로? 3인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한 사람이 추가돼서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준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우리 지난주 했죠.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또 하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장.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법무사 등기법에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가 하나 출제됐어요. 다음 중 아이란 것 중에서 등기명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는 것을 골라라.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거는 봐봐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거든. 이때는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요 1번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정답은 몇 번? 1번이네. 자, 이번엔 정정명의로 줄 서놔봐요. 정정명의로
정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거기에다 밀양박씨 써놔요. 밀양박씨. 밀양박씨에서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밀양박씨가 되죠. 그러면 정중 대표자는 뭐가 된다? 신청인. 그러면 봐봐요. 정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다. 어때? X.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된다? 밀양박씨 자체가 된다라는 거야. 참 재밌잖아요. 자, 4번은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요. 자, 분할 동그라미. 자, 분할. 농지 분할 줄쳐놔요. 자, 농지 분할 줄쳐놨어요? 그러면 거래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에다 거래, 위에다 거래 X라고 써요. 자, 거래 X는 농지 분할, 공유물 분할에서 분할이 거래 X야.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구체화시키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취득이 포인트예요. 취득은 계약이죠. 계약은 유상계약도 되고 무상계약도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 재밌는 문장이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에서 여기 이제 공유지분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분 동그라미. 지분만 잡으면 돼, 여기서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지분은 보통 권리의 일부거든. 권리의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5번에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지분 이전 등기한다. 어때? X. 이전 등기한대요? 변경 등기라는 것이. 변경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6번을 하나 써놔봐요. 6번. 그래서 수인의 신탁재산이라고 써놔요. 자, 수인의 신탁재산. 자, 25일 때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민법에서 나온 거죠. 26개 때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수인의 신탁재산은 무슨 재산? 합유라는 거. 아마 합의라는 걸 딱 써놓고 합의 지분은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써요. 저는 보상신이라고 써. 이제 탄생하게 되네. 저는 보상신. 자, 수인이라는 건 생략됐어요. 그러면 보존등기 동그라미. 보존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는 안 되고 상속등기 동그라미. 상인 상속등기죠. 전원은 되나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신이 무슨 등기? 신탁등기야. 그러면 신탁등기는 자, 합의죠.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의니까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올해 여기에서 한두 개 지문 유입되니까 조심해서 달아놓고 요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공동소유 등기. 요거는 5개 지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처음만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따져줬잖아. 그러니까 작상 집에 가서 자기가 따지려면 잘 안 따지거든. 그러니까 연습을 한 2-3번 해줘야 문제를 숙달을 조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네. 자, 5번 한번 풀어봐요. 5번. 자, 요거는 출제원이 뭡니까? 출제를 잘못해서 바보야, 바보. 자, 봐봐요. 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읽어봐요. 기록사항, 좁아요. 기록사항 줄쳐놔봐요. 지목은 기록사항이죠. 자, 소지와 지번은 기록사항이죠. 그러면 토지 대장 정보는 기록사항이 아니라 첨부 서류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그죠. 등기 소유 표시해줘야 되거든. 등기 오니까 등기 목적도 기록해줘야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토지 대장 정보는 뭐예요? 요거는 기록사항이 아니라 첨부 서류라는 거야. 첨부 서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잘못 출제한 거야, 이게. 근데 막 이 신청해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을까요? 토지 대장 정보도 토지니까 토지 대장 정보. 그거는 기록사항이 아니라 첨부 서류야. 제공 서류라는 거야. 뭐로 물어봤어? 기록사항을 물어봤지. 근데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가 있어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지목 요거 조심하라고. 만약에 건물이라면 지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에만 기록된다는 거. 만약에 건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만약에 여기 출제원이 또 뭐예요? 3번 지문을 다른 걸로 고쳐놓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건물로 고쳐놓으면 그때는 아름다운 문장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뭐예요? 지목을 골라내야죠. 토지에는 지목이 기록되고 건물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뭔지를 확인하라.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러면 저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잘라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잘라서요. 상속은 거기에다 계약이 아니죠. 거래행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자, 소유권 일부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주자로 건쳐봐. 권리의 일부. 그래서 권리의 일부죠. 그러니까 뭘 찾아서 여행을 떠나? 지분이 나와 있는지를 보라고. 그러면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잘라봐요. 된 잘랐어요? 그러면 된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봐봐요. 뭐예요? 남자, 여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결혼, 혼인신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인신고 해야죠. 혼인신고, 요번에만 몇 개? 5군데에서 연락이 왔네, 5군데에서. 수강생 자녀분이 결혼한다고. 해필 수업 있으면 핑계라도 대고 가는데, 없는 날 연락와가지고 5군데 가야 돼요. 5군데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뭐예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자, 전이다. 혼인신고해서 안 했어? 안 해서. 혼은 했죠. 대지권 등기라면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가능해. 그러면 거기 봐봐요. 대지권이 등기된, 그러면 혼인신고했다라는 소리야. 혼인신고했어요? 자, 이제 건물 줄 쳐놔봐요. 건물 뒤에다 만자 동그라미. 만자 동그라미. 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처분이 돼.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만약에 만자가 빠지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어. 만자라고 특정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 자리에다 저당권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당권도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건저당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 안 돼? 되죠. 건물만의 임차권은 되죠. 왜? 그때는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문도 제대로 해석하란 말이에요. 해석할 때. 그러면 대지권으로 등기된, 그래서니까 혼인신고 했구나. 자, 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 동그라미. 자, 판결은 거기에다 10년이라고 써요. 10년.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봐봐요. 아마 우리 등기하는 실질적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죠. 근데 판결이 시효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자, 확정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전 동그라미. 자, 이전. 거기 뒤에 이행 판결 줄잖아 봐요. 이행. 그러면 이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야. 그러면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은 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강제적 집행력이 쭉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불문하고 언제나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 단. 그렇죠? 그러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럼 정답 몇 번? 3번. 안 미쳤어요. 4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단,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 잘 봐봐요.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달라요. 잘랐어요. 자, 등기 의무자 줄 서나봐요. 등기 의무자. 자,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공해 안 해? 안 하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야? 그냥 등기 의무자야? 그냥 등기 의무자. 그럼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성소한 등기 의무자로 나와 있는지 아까 외웠던 거 판결에 한 등기 원칙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예적으로 뭐예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때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등기 필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제공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5개 지문.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그냥 답을 외우지 말고 지금처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7번 한번 풀어봐요. 저만 푸니까 서운한가 봐. 자기가 이제 키워드 잡았으면 툭툭툭 밑줄을 살짝 그어봐요. 그럼 저랑 컨셉이 맞나 안 맞나? 연습하는 거니까. 자, 됐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이니 그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판결은 잘라봐요. 판결 동그라미. 무슨 판결?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네요.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 중에서도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상 판결. 그럼 맞는 지문이네.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잘라봐요. 등기원인과 연의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공유물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된 공유물 분할 약정의 변경 등기는 잘라봐요. 맨 앞에 뭐가 붙어서 공유. 그럼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 왜요? 전원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네. 4번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찾았다.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뭐예요? 포괄승계인이네. 포괄승계인은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만약 포괄 유정자가 아니라 특정 유정자면 또 결론이 달라져요. 자, 법원이 읽어봐요. 어디? 법원 줄잖아. 미등기 부동산 줄잖아.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 다 보이네. 특징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하여야 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제 조금씩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한번 가서 자, 신탁 등기 줄 쳐놓고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요 문제가 좋아요. 자, 나름대로 풀어봐요. 두 장 넘겼어요? 아, 8번 있네요. 8번. 201페이지 8번. 요거 풀어야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봤나봐요. 넘기는 거 보니까. 자,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풀어야 돼, 신탁 등기는. 지금 이런 생각이 없이 문제를 푸니까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그림 잘 봐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걸 하나 더 써준다고 그랬죠. 여기 신탁 등기야. 신탁 등기예요.
자, 신탁 등기. 이 사람은 뭐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수탁자가 돼요. 수탁자. 수탁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살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가 돼. 공동신청을 하죠. 원칙이. 근데 하살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어요? B한테. 그래서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일단 누가 돼요?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신탁 등기할 때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살이 몇 개? 2개잖아. 그래서 동시 신청이 돼.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 같아. 그러니까 신청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한 신청 정보야.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옆에다가 이제 첫 번째 써요. 주된 계약이라는 거 하나 써놔야 돼. 주된 계약이다. 자, 두 번째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잡아놔야 돼. 대가성이 없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수인의 신탁재산이야.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유. 그러면 자기가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 때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원리가 주된 계약이고 대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할 여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예요? 주는 2개의 논점이 있다. 그래서 주등기야. 벌써 답이 나와서 신탁등기는 주등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각구의 주등기야, 을구의 주등기야. 각구의 주등기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신탁 등기를 가니까. 그러면 주된 등기니까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야.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니까 어때요? 계약이니까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신탁 등기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생각해서 풀었는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살아서 안 움직이는 먼저 풀어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요즘 광고판에 뭐가 있어요? 치킨은 살쪄요, 안 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누가 쪄요? 제가 찌는 거지. 그렇죠? 뭐 광고판에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치킨은 누가 쪄요? 내가 찌는 거지. 뭐 먹는 사람이 살찌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제가 먼저 풀면 제가 실력이 느는 거지 본인이 실력이 안 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봐봐요. 자기가 점검할 때하고 요걸 들었을 때하고 문제가 어떻게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생각하면서 봐봐요. 그림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무슨 계약이야? 주된 계약. 읽어요. 주등기, 가등기, 계약, 거민의 계산, 농지취득자격증.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이번에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할 때 읽어요. 하나의 순위번호. 그럼 하나의 순위번호를 적용하죠. 하나의 순위번호네. 자,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잘라봐요. 신탁재산에 이미 속했대. 자, 봐봐요. 신탁재산에 이미 속했대. 그러면 읽어봐요. 대내적. 읽어봐요.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 누가 단독? 수탁자. 단독으로. 단독. 그래서 단독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니까? 수탁자가 되니까. 자, 신탁재산이 수탁의 고유재산이 되었음에 그 뜻의 등기를 읽어. 부기 등기. 틀렸죠? 무슨 등기? 주등기야. 그러면 주등기도 각구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4번에 신탁 잘라요. 가등기 줄 쳐놓고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일건 줄 쳐놔봐요. 일건이 바로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살방향 같아달라. 가죠. 그래서 이거는 일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신청 정보라는 거야. 줄 쳐놔요. 줄 쳐놓고 동일한 신청 정보. 동일한 신청 정보. 썼어요? 그럼 앞에다 동일 동그라미. 동일하죠? 그러니까 툭 치니까 무슨 신청? 일괄 신청. 그래서 뒤에 일괄 신청이라는 게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한메트 계약 등기는 자 봐봐요. A가 B한테 화살을 쐈죠? 되돌려 쏴주잖아. 그러면 봐봐요. 화살이 몇 개?
두 개. 근데 하살방이 같아 달라. 신청서 따로 작성해주거든. 그건 별개의 신청 정보니까 별개의 신청 정보죠. 그럼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한매 특약 등기는 누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A.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그럼 원래 집주인이 뭐가 돼서 권리자. 인감증명과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집주인이 권리자니까. 요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탁 등기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뒤에 문제 9번을 훈련을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신탁 등기 시 수탁자 각각 을인 경우 등기하는 신탁 재산인 각각 을에 합유. 맞아요, 틀려요? 맞네. 증경이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일그 하나의 순위번호. 맞나요? 3번의 수탁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가 1급 동시 신청이네. 자,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틀렸죠? 각기 다른, 아까 뭐라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정답은 몇 번? 4번. 5번의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 수탁자 고유 재산에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1급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한 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돼요. 작년에 출제된 문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 문제를 풀 때 항상 봐봐요. 지워버려서 또 싹 지워져 버리면 안 돼. 자, 그림 생각나요? 네, 그림 같은 방향 하설 2개 읽어요. 주된계약, 대가성이 없고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합유, 그렇죠. 그렇게. 자, 그래서 신탁등기는 그래서 8번 문제로 샘플 잡아서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자, 10번 한번 풀어봐요. 10번. 10번도 되게 쉬워. 따지고 보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한번 무슨 문제인가 본인이 한번 점검해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셨죠? 그러면 그 밑에 202페이지 밑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읽어봐요. 수영 거리지 말고 원시 취득 그래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다시 읽어봐요. 어떤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권리하자를 승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예적으로.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작년 시험이 여기서 출제됐거든. 여기서 출제됐거든. 작년에 에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쓸 필요 없이, 요거 이제 쓸 필요 없이 해설에 거기 박스를 하나 딱 쳐놔요. 거기 잘 정리해놨더라고 보니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찾았어요? 예,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자,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보전 등기. 단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2번 읽어봐요. 수용일 개시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3번에 수용일 개시 이전의 상속. 자, 그러면 수용일 개시 이전의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토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찾았어요?
자, 요역지 지역권. 토지 수용이 이원해서 재결로 남겨놓자 하는 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작년에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외워보자고요. 자, 첫 번째.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보전 등기. 두 번째,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무슨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수용이원에서 남겨놓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요역지 지역권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러면 성역지 지역권은 어떠냐? 성역지 지역권은 요거는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요거는 직권 말소예요. 근데 요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거든. 아니거든. 자, 요거는 이해 좀 하자고요. 우선 지역권. 자, 우리 내공은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읽어봐요. 서비스. 서비스를 뭐라고 그래? 자, 서비스를 뭐라고 그래? 편익이라고 그래. 편익. 편익을 뭐라고 그래? 길. 자, 그러면, 자, 편익 중에서도 길도 있고 뭐도 있어? 조만권도 있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 행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자기. 자, 그러면 조만권은 멀리에서 쳐다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부자기 지역권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자기 지역권, 부자기 지역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요 길은 토지는 인접성이 요구돼야 안 돼. 되죠? 요거는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은 뭐가 있어? 요역지가 있네. 자,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면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무슨 토지? 주는 토지가 되죠. 성자가 뭐예요? 줄성자. 그래서 살성자가 아니라 줄성자입니다. 그럼 요거는 전부가 줘, 일부가 받아. 전부가 받고, 요거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요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러면 요역지는 뭐다?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니까 합병, 가능.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 라고 읽어봐. 가자. 자,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부정성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전하면 이전한다. 수관성. 여기에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한다.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몇 개? 민법에서 불가분성은 몇 개? 세 개. 지역권에서 하나 나오고, 담보물권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해지에서 나오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주.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상은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를 기록해야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요거는 누구 토지? 자기 토지. 요거는 누구 토지? 남의 토지. 타인 토지죠. 그러면 타인 토지죠.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 누가 길을 줬어? 줬죠. 당신이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성역지에서 등기가 이루어져. 그러면 요역지는 알아서 등기관이 해줘. 그래서 읽어. 요직. 그래서 요역지는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당의 가처분은 당직이라고 그랬어요. 당직, 행직, 여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딱 잡아놔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예요.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왜 그러는지 한번 봐봐요. A 토지, B 토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서 길을 하나 냈어요. 요역지, 성역지. 요역지, 이거는 성역지. 그러면 이거는 주야, 종이야. 국가가 요역지를 수용해서 수용을 했어요. 주가 소멸하면 성덕.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소멸하더라도, 종이 소멸하더라도 주는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요. 요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가 머릿속에 딱 잡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결론도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지? 당지. 영어는 지죠.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무슨 건? 조만권. 조만권은 뭐라는 건? 부자기. 영어는 자기 지역권이 되는 거야.
자기. 자기라는 것은 또 이거 자기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자기야 이러면 안 돼요. 요거. 자기. 그렇죠. 자기. 자, 보면 부당에도 무슨 부당이 있어? 자기 부당과 부자기 부당이 있어. 부자기 부당이 뭐예요? 등기관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관 그러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때려야죠. 그래서 부자기 부당은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신적의 대상.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요걸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숙제에서 첫 번째. 소유권 보전, 소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소용일 개시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여역시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소용일에서 남겨한 오차, 그러면 그대로 존속시켜야죠. 문제 10번 한번 볼까요? 토지 소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다음에 등기 중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소용 개시일이 언제야? 4월 1일이야. 그럼 1번 가봐요. 수용 상속 언제 개시돼서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야, 1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외우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24회 때 엄청나게 외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4회 나왔으니까 작년에 외우라고 무진장 이야기했다고, 외우라고 이야기했거든.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면 2번이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봅시다. 이제, 2번은 한번 봐봐요. 2014년 며칠? 2월 7일 매매로 원인으로 잘라요. 매매했죠? 근데 이전 등기는 언제 이루어졌어? 5월 7일. 그럼 주거 임마.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2013년 1월 1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잘라요. 그런데 설정계약이죠. 1월 8일에 한 건자당. 이거는 뭐 당연히 죽어야지. 아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몇 개 있었죠? 건자당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4번에 전세권 없었죠.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 이것도 이후에 이루어진 거네. 이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요거 숙지해놔야 돼요. 지문에 등장하니까.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12번 먼저 보고 봅시다. 작년에. 자,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야? 옳은 거야? 틀린 거. 그러면 2번 봐봐요. 작년에 이 지문 때문에 나올 거라고 막 강조한 거 아니야. 자,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찾았어요? 네, 부동산을 처분 제한 등기 줄쳐놔요. 잘라.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2개가 붙었죠. 근데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2.5점짜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야 돼? 부동산을 처분 제한하는 등기. 이거는 무슨 점은? 직권 말소 대상이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봐봐요. 그래서 작년에 요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라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작년 칠판을 여기에서 썼거든. 쓸 때까지 외우고 여기. 작년 칠판에 여기다 썼거든. 안 외우면 또 외우고. 자, 오늘도 그럼 한번 외워보죠. 오늘도 그냥 갈 수 없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여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요. 성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고 재계리원에서 남겨놔야죠. 나머지는 모두 다 직권 말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은 유정의 샘플 문제로 잡아요. 유정의 문제에서 가장 좋은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푸는지 자기가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요.
됐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자, 이런 마음으로 풀어야 돼. 자, 이렇게 밑에다 써봐요. 유정 등기. 유정 등기. 자, 밑에다 유정이라고 써놓고 문제 풀 때. 그럼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읽어봐요. 유가 3개가 적분 반사로 나와야 돼. 유. 자, 그러면 요 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건 이제 살짝 붙이면 돼. 유원 집행자. 그 다음에 유원장이라는 게 3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유정등기에서 유는 유원 집행자, 유원장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유언으로 정의하는 것. 그래서 이게 유정이 되는 거야. 유정이.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유정이 되는 거야. 이게 유언으로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받는 자가 있네. 수정자. 그럼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돼서 애누리 없이 언제나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아까 뭐예요? 유언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돼. 자, 유언장에서 뭐가 탄생하느냐? 이게 자전포가 탄생해. 자전포, 포괄유정이죠. 포괄유정은 그러면 봐봐요. 자기 돼, 안 돼? 되죠. 왜 자기는 돼?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야. 저기 전원은 왜 돼?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탄생한다? 자전포. 이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유정이 있죠? 포괄유정이 있어. 그러면 포괄유정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러면 특정유정은 186조 이렇게 빠져야 돼. 그러면 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요걸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유정을 풀면 글씨만 있는 거야. 글씨.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씨만 있는 게 돼. 자, 그럼 연습해봐요. 유하면 유하면 유언 집행자, 유하면 유언장,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보죠. 자, 유정 동그라미. 유정에 뭐가 붙어서? 기한. 유정 동그라미 쳐놓고 기한 줄 쳐놔요. 그럼 뒤에 기한이 따라 붙어야지. 자, 유정이 기한이 붙었다. 기한이 도래한다. 만약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다. 만약에 기한도 없고 조건도 없어. 그 유정만 나와서 사망일자가 되는 거야. 유정제의 무슨 일자? 사망일자. 요 1번은 바로 뭐에 연결돼? 민법 총칙에서 특별 허령 요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다.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그럼 벌써 우리 형님들은 벌써 연습 몇 번 하면 기한 붙었다. 기한 따라 붙어야 돼.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이번에 포괄유정은 잘라봐요. 포괄유정은 특징은 몇 조다? 187조. 그러면 벌써 뒤에가 뭐가 빠져나갈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돼. 등기 없이도 맞네요. 자, 4번에 수정자 수인의 포괄유정 포 동그라미. 그럼 포 나오면 자전포로 빠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 저는 공동으로 신청한 전 동그라미. 각자가 자기 찾았어요? 거꾸로 넣어봐. 자전포. 그래서 맞네. 자, 4번에 유정으로 인한 유하면 공동신청. 벌써 빠지네. 유정 공동신청. 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유정 줄 쳐놔봐요. 특정유정. 여는 포괄승계인이 아니야. 그럼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누가 앞으로 등기해?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특정유정자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 특정유정자는 뭐예요? 포괄승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포괄승계인이 아니야. 재밌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기가 유정등기 문제를 복습하고 싶어. 그럼 자기가 포괄유정과 특정, 그러다가 자버려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 그래서 유언장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유정을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원리들이라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유정등기와 관련돼서 샘플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4페이지 12번. 같이 이제 마무리 져보자고. 자,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 좀 쳐놔봐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법인 X라고 써. 자기가 생각에 해석하는 거야. 법인 X.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그 자체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돼? 조합은 전업 명의로 청유 합유 거기까지가 딱 생각이 나죠.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4번은 3번 지문에 멸실 등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인이 멸실 후인 몇 개월이 1개월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건물 대지의 소유자 1급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4번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출전하여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뭘 준다? 표제부. 그럼 표제부를 폐지했대. 폐지해서 그러면 각구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돼. 특징은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수용 재결의 시효도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잘라서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수용이 포인트일까요? 말소가 포인트일까요? 말소가 포인트야. 수용이 포인트라고 그러면 말소는 밑에다 공동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어디로 빠지는지 봅시다. 뒤에 단독 동그라미. 단독 끝에 가요. 없다라고 그래서 있다라고 그래서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네. 무슨 신청해야 되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 자, 13번은 별표 3개를 해놔요. 자, 필요적 기록상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요거는 올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주관식이라고 쓸 줄 알아야 돼. 고쳐가서 요 정도 문제는. 답을 구하는데 주안점은 잡으면 안 돼요. 만개해볼까요? 기억은 읽어. 목적과 범위. 뭐가 빠져야 돼? 지력. 그죠? 지역권은 성역지 등기 기록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맞네요.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맞네요. 임차권은 차임. 전속기간 빠져야 되겠네.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뭐 올해 필요적 기록상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조심해서 달아놓고 오늘 2문제만 더 풀고 헤어져야 되겠어요. 자, 14번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 등기 줄쳐놓고 이걸 샘플로 잡아도 돼요. 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아까 지역권 들었으니까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디고 2번의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됐어요? 예, 아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1번의 중심키. 목적. 보여요? 예, 목적은 기록하여야 한다. 자, 2번은, 그러면 여역지 소유자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한다. 세자로 건치면. 수반성. 그렇죠. 맞네요. 수반성. 자, 3번 질문은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여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해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네요. 자, 4번은 어디가 보여요? 그렇죠. 요 다음은 직으로 가. 직권 등기. 자, 그러면 5번의 성역지 지상권자는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건 민법 지문에도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은. 그래서 지역권이 가장 적절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5번 마지막으로 전세권 오늘 요거 풀고 우리 이제 기출문제 또 몇 문제 풀고 이제 헤어져야죠. 정답은 금방 보이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지는 연습을 해요.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안 푸는 사람이 있어서 풀어봐요. 자, 정답은 2번이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자, 소유권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요거 나오면 꼭 서류도 생각해. 가로 열고 인감 X라고 써. 부기 등기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거든. 자, 이번은 등기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줄쳐놔봐요. 전세금은 돈이죠. 그러면 읽어요. 기록하여야 한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네요. 등기원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듯이 존속기간, 기간 동그라미, 기간은 임의적이죠.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공유, 여기까지는 거두절미하게 다 잘라버려.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5번은 그러면 전세권 줄쳐놓고 어디가 포인트예요?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자체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게 실제 시험에 가면. 그래서 오늘은 자, 문제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출천재 다 가져오셨죠? 조금 하고 또 진도를 다음 주에 중강이 돼야 되니까 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